1982년 소련의 탐사선 베네라 13호가 금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황산 구름을 뚫고 내려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는데 과학자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잠수함도 짓눌리는 90기압의 압력, 납도 녹아내리는 470도의 열기. 온 사방이 황산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환경이었거든요. 베네라 13호는 127분을 버텼습니다. 금성에서 가장 오래 버틴 기록이었죠. 지구의 어떤 재난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최첨단 기계가 고작 2시간을 버틴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행성에 선다면 과연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금성뿐만이 아닙니다. 수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서 인간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성이 가장 위험하고 어떤 행성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 행성에서 인간을 가장 먼저 죽이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은 태양계 각 행성에서 인간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성입니다.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깝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죠.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까운데 왜 금성이 더 뜨거울까요? 바로 대기 때문입니다. 금성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라서 극단적인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태양열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표면 온도가 470도를 유지하는데 납이나 주석 같은 금속이 녹아내리는 온도입니다. 만약 보호 장비 없이 금성에 순간 이동한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죽이는 건 온도나 황산이 아닙니다. 압력이죠.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로 수심 900m에서 받는 압력과 같습니다. 이 압력이 순식간에 인체를 짓눌러버리기 때문에 열기나 산성 대기를 느낄 겨를도 없이 즉사합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베네라 13호 수준의 최첨단 우주복을 입으면 어떨까요? 티타늄 합금 외피에 탄화규소 단열재, 특수 냉각 시스템까지 갖춘 우주복으로 금성 표면에 서봅시다. 짙은 황갈색 안개가 사방을 뒤덮고 있고 태양빛이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희미한 황혼처럼 퍼집니다. 화산암으로 뒤덮인 황량한 평원과 갈라진 바위들이 보이는데 볼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주변의 이산화탄소는 90기압에서 기체도 액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물질에 노출되면 모든 생명체는 즉사합니다. 금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10% 정도만 약해서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쯤 지나면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470도의 열을 계속 막아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우주복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열사병이 시작되고 의식을 잃은 뒤 1분 안에 사망합니다. 동시에 황산이 우주복의 화학 보호층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압력에 의해 구조물이 갈라지며 붕괴합니다. 금성에서의 생존 시간 최대 20분입니다. 일반 나사 우주복을 입었다면 1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다음은 수성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대기가 거의 없어서 열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이죠. 낮에는 42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600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밤쪽에 착륙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최첨단 단열 우주복 덕분에 영하 173도의 한기는 일단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달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회색 먼지, 크레이터, 갈라진 바위들, 그리고 머리 위에는 희미한 별빛만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 하늘이 완전히 검은색이죠. 이 상태에서는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수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176일이고 한번 해가 뜨면 88일 동안 낮이 계속되거든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태양이 지구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대기가 없어서 빛이 부드럽게 퍼지지 않고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나며 크기도 지구에서 볼 때보다 3배나 크게 보입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기가 없어서 태양 방사선이 그대로 쏟아지는데 자외선이 몇 분 안에 우주복의 전자 장비를 망가뜨립니다. 해가 뜬 뒤 15분이면 방사선과 열로 인해 사망합니다. 수성에서의 생존 시간, 밤에 착륙하면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해가 뜨는 순간 15분이 한계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인간에게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머스크가 2029년까지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그 행성이죠. 적도 북은 여름 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데 우주복의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쾌적합니다. 물론 밤이 되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단열 기능은 필수입니다. 화성의 풍경은 지구의 사막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하늘은 연한 주황색이고 주변에는 붉은 바위와 모래가 널려 있죠.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착륙한 곳 근처에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2.5분의 1 수준이라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도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70kg인 사람이 화성에서는 26kg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고 대기가 매우 얇아서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방사선 수치가 지구보다 2~4배 이상 높고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면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몇 시간 동안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탐험할 수 있지만 오래 머물수록 낮은 중력과 강한 방사선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순환계가 약해지고 심혈 질환 위험이 높아지며 뇌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10시간쯤 지나면 산소 공급이 바닥나고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화성에서의 생존 시간 약 10시간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이죠. 목성은 가스 행성이라 표면이 없습니다. 대기 속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거죠. 목성에 접근하는 순간 태양을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선 지대에 진입합니다. 목성의 자기장이 지구의 18,000배나 강력한데 이 자기장이 태양 방사선을 엄청난 양으로 가둬두고 있거든요. 두꺼운 티타늄 선체만이 이 방사선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1995년 나사의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 대기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140km를 하강한 뒤 58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대기에 진입하면 먼저 영하 100도의 암모니아 구름층을 통과하고 이후 시속 600km의 바람과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납니다. 목성의 번개는 지구 번개보다 훨씬 강력해서 960km 이상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우주복은 버티지만 인체가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목성에서의 생존 시간 단 3분입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단단한 얼음 지각이 있어서 착륙이 가능합니다. 온도는 영하 150도이고 중력이 지구의 7.5분의 1이라 쉽게 움직일 수 있죠. 발밑에는 9에서 15km 두께의 얼음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액체 바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 황무지 위에 서 있으면 매끄러운 표면에 무수한 균열이 나 있는 게 보입니다. 멀리서 거대한 간헐천이 수증기를 190km 상공까지 뿜어올리는 장관도 목격할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유로파에는 산소가 풍부합니다. 목성의 방사선이 표면의 물 분자를 분해하면서 초당 약 12kg의 산소가 생성되거든요. 하지만 그 산소를 마실 방법이 없습니다. 15분쯤 지나면 방사선이 우주복의 산소 공급 장치를 망가뜨리고 의식을 잃습니다. 유로파에서의 생존 시간 15분입니다. 토성 역시 가스 행성입니다. 대기 상층부에 들어서면 지구의 오로라와 비슷한 빛이 보이는데 토성의 자기장과 하전 입자가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대륙권에 진입하면 초속 400m의 허리케인을 만나고 암모니아 결정 구름층을 통과합니다. 토성이 우주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암모니아 구름 때문입니다. 이 유독한 환경에서 우주복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직사하죠. 표면 근처에서 온도가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면서 우주복이 얼어붙고 전자장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어둠에 휩싸이는데 이 깊이까지는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거든요. 증가하는 압력이 우주복을 변형시키고 결국 보호장비가 파괴됩니다. 토성에서의 생존 시간 5분입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태양계 위성 중 유일하게 두꺼운 대기가 있습니다. 온도는 영하 180도지만 대기가 추위를 분산시켜서 상대적으로 견딜만 합니다. 중력이 지구의 7분의 1이고 대기 압도 지구의 1.5배 수준이죠.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런 안개에 쌓여 있어서 목성이나 다른 천체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후 작은 호수를 발견하는데 지구의 호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물이 아니라 메탄과 에탄의 혼합물이거든요. 지구에서는 기체 상태인 물질이 이 극한의 추위에서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1시간 넘게 타이탄에 머물 수 있지만 2시간 30분쯤 지나면 극한의 추위가 우주복의 단열 기능을 뚫고 들어와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타이탄에서의 생존 시간 2시간 30분입니다. 천왕성은 시속 900km의 바람과 영하 220도의 온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도 이 환경을 버틸 수 없고 3에서 5분간 추락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은 중력이 너무 약해서 주의가 필요한데 가장 작은 위성 미란다에서는 우주복을 입은 총 무게가 1kg도 안 됩니다. 조금만 세게 점프해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죠. 해왕성은 더 극단적입니다. 시속 2100km, 음속의 5배에 달하는 태양계 최강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1989년 보이저 2호만 방문한 적 있는 이 푸른 행성은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몽입니다. 영하 200도 이하의 온도, 수소와 헬륨과 메탄으로 이뤄진 대기,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부에 진입하는 순간 치명적인 방사선과 격렬한 폭풍을 만나고 우주복이 아무리 발전해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해왕성에서의 생존 시간 단 2분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왕성입니다. 태양빛이 도달하는데 5시간이 걸리는 어둠의 세계죠. 표면에 서면 가장 먼저 손전등을 켜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그냥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얇지만 대기가 있어서 방사선을 약간 막아주고 중력도 달과 비슷해서 움직이기 편합니다. 얼음과 회갈색 바위가 섞인 풍경이 수성의 밤쪽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언덕과 계곡이 있는 얼어붙은 사막 같습니다. 하지만 영하 220도의 극한 추위가 몇 분 안에 우주복을 손상시킵니다. 재료가 부서지기 쉬워지고 갑자기 균열이 생기면서 축사합니다. 명왕성에서의 생존 시간 8분입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은 화성으로 10시간입니다. 타이탄 2시간 30분, 금성 20분, 수성과 유로파 각각 15분, 명왕성 8분, 토성 5분, 천왕성 3에서 5분, 목성 3분, 해왕성 2분입니다. 태양계에서 인간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 화성인데 그 화성조차 10시간이 한계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인지 이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